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 프로의 K아시슈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슴 벅찬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특히나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천직의 벽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세대, 보릿고개 넘기며 맨주먹으로 나라 일으키실 때 총 한 자루 제때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눈치 보며 수입해 쓰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쟁하면 유럽이라던 그 까다로운 북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이제는 중동의 부호 국가들과 북미 대륙의 캐나다까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K방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놀라운 소식을 지금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거 들으셨나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옛날 생각해보면 독일제나 미제라고 하면 그저 최고인 줄 알고 부러워만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독일, 무기는 미국, 가전은 일본. 이게 마치 깨지지 않는 공식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 공식이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드릴 소식은 저 멀리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에서 날아온 승전보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그냥 무기 몇 대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원에 육박합니다. 발사대 16대와 미사일, 부속품들이 포함된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누구를 제치고 우리 한국을 선택했느냐? 바로 무기 체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유럽의 자존심, 독일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겁니다. 선배님들, 하이마스가 어떤 무기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미제 무기 아닙니까? 노르웨이도 처음엔 당연히 이걸 사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값이 비싼 건 둘째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이 너무 밀려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무는 어떻습니까? 성능은 하이마스보다 우수하면서 가격은 훨씬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노르웨이가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춰서 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납기 기간이 절반이나 짧으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하루빨리 군을 현대화해야 했던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노르웨이 국방 매체에서는 유럽은 당장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다며 탄식을 쏟아냈다고 하니 우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선배님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남쪽으로 돌려 유럽의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루마니아 소식인데요. 여기가 지금 K방산의 거대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페인은 지금 노후화된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입니다. K9은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명실상부한 세계 1등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미 유럽의 네로라는 국가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군 입장에서는 옆 동네 나라들이 다 써보고 최고라는데 우리도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최근에는 스페인 현지에서 K9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보여주는 꼼꼼함과 성능에 스페인 장군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루마니아는 한술 더 뜹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약 4조 원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우리 레드백 장갑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경쟁 상대가 누구냐? 바로 전차 군단 독일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독일제가 당연히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의 K9과 K10 탄약 운반차 생산 공장까지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무기도 얻고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는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제안인 셈이죠. 독일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가 최고니 그냥 사라는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자며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유럽을 넘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해드릴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 소식입니다. 선배님들, 예전에 걸프전 때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기억나시죠? 그거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던 그 귀한 무기를 이제는 우리가 더 잘 만듭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우리 천궁2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 수출한 금액만 합쳐도 8조 원이 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미국제, 유럽제를 골라서 살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천궁2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천궁2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최첨단 무기인데 성능은 미국제에 뒤지지 않으면서 운용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 실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쇳덩이를 잘 깎는 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무기에 접목해 하늘의 방패까지 수출하는 하이테크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하면 섭섭하죠. 이제 바다 건너 북미 대륙의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잠수함 도입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이는 사업인데 잠수함 건조 비용만 20조 원이고 향후 30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 후보로 지금 대한민국과 독일 딱 두 나라가 압축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잠수함 하면 독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던 제자였습니다. 1990년대에 독일 잠수함을 들여와서 뜯어보고 배우며 눈물 젖은 공부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스승인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캐나다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수중 잠항 시간이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캐나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40조 원이 넘고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제는 G7 국가의 전략적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무기 없이는 안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럽은 재무장 203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무려 1,300조 원을 쏟아부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핵심적인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나누고 기술을 공유하는 진심 어린 파트너십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등 우리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1년 만에 31%나 급증하며 독일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묵묵히 기술을 축적해온 우리 연구원들의 땀방울,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 없이 망치질하며 무기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배님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남의 나라 총과 탱크를 빌렸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이만큼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우리 무기들이 전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 멀리 노르웨이의 설원을 달리는 우리 천무 로켓과 캐나다의 깊은 바다를 수호할 잠수함, 그리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천궁, 미사일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결국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보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선택한 노르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국을 간절히 원하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그들이 수십 년 된 전통의 강국들을 제쳐두고 신흥 강자인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신뢰와 성실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가장 어렵고 시급한 순간에 그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나라 세우느라 정작 당신들의 겨울은 항상 춥고 고단하셨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과 이웃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살아온 그 진솔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이제는 국가의 품격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배님들께 우리가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작은 위로와 자긍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와 진심이라는 최고의 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배님들이 일궈놓으신 이 터전 위에서 우리 후배들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